이틀간 집중호우가 이어진 경남에선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는데요. 곳곳에선 산사태와 침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경남 합천군 환강입니다. 수변공원에 있던 대형 물놀이 기구가 거센 물살에 떠밀려 강 한가운데에 떠 있습니다. 논과 도로의 경계는 없어졌고 비닐하우스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요 걸려서 침수를 안 했는데 요번 장마에 침수가 많이 됐네요. 여기가 양쪽에 이쪽 저쪽 전부 마을 동네까지 물이 다 갈 정도로 지금. 이곳 합천 환강교 부근에는 노란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고 나무가 거의 물에 잠겨 위까지만 겨우 보입니다. 거창군 주상면 야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경운기를 타고 가던 83살 백모 씨가 매몰돼 숨졌습니다. 추가 산사태에 대비해 인근 주민들은 대피하고 축사에 있던 가축들도 이동시킵니다. 너무 산사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소가 배가 많아요. 축사 배가 많아가지고 저희 축사는 좀 소를 이동 중입니다. 오후 2시쯤 밀양에서는 배수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틀간 최대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남에서는 침수와 토사 유출로 33곳의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300헥타에 달하는 논밭이 물에 잠겼고 토종닭 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계속된 집중호우로 낙동강 하류 수위도 상승해 합천 환강교와 밀양 삼낭진교 등 경남의 낙동강변 5곳에는 홍수특보가 내려진 상태여서 추가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경남 지역에서는 제방 곳곳이 무너지면서 마을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방 붕괴로 주민들이 급하게 몸을 피하는 사이에 축사에 갇혀있던 소들을 구출하는 작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긴박했던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창녕군 이방면 들판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낙동강 종주길인 자전거 도로는 두동강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낙동강 제방 40여 미터가 무너지면서 창녕의 2개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제방이 유실되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인근 도로는 이처럼 노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단잠을 자다 고지대로 탈출하는 등 360여 명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밤 전기지 몸한테 나오지 못 죽을까 싶어서 자다가 막 위장이 감질려서 돌 터졌다고 감질려서 그래서 저쪽 뛰어나갔어. 합천군 쌍책면과 율곡면도 인근 제방 붕괴로 수중도시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일찍 대피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축사에 갇힌 소 구출 작전도 펼쳐졌습니다. 떠내려가는 수십 마리의 소들을 주민들이 보트를 타고 힘을 합쳐 구조합니다. 자식 같은 가축들이 물에 빠져 탈진하거나 폐사하자 사육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하늘이 무너진 거지요. 45년 제가 돼지 사육을 하면서 합천댐에 되기 전에도 이런 물이 안 남았습니다. 합천 환강변을 따라 비 피해가 집중됐는데 합천댐에서 초당 2,700톤까지 방류량을 늘린 탓에 주민들은 피해가 커졌다고 하소연합니다. 매미 때도요 400mm 비가 왔습니다. 여기에 400mm 비가 왔을 때도 여기 괜찮았어요. 어제 불과 230mm밖에 안 왔습니다. 비가 여기에. 이거는 수해가 아닙니다. 이건 인재입니다. 이거는. 이틀간 쏟아진 폭우에 경남에서는 농경지 686헥타가 물에 잠기고 가축 3,6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400m가량의 물폭탄에 하동 화개장터가 32년 만에 물에 잠겼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죠. 물이 빠지면서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흙탕물로 뒤범벅돼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었고 삶의 터전이 쑥대밭이 된 주민들은 건질 게 사람밖에 없었다라면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경남 하동 화개장터. 장터 길목 식당에서 경찰 대원들이 빙수기와 식기세척기를 끄집어냅니다. 바로 옆 녹차를 판매하던 공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녹차 티백을 찍어내던 기계부터 포장지까지 모두 물에 잠겨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기계고 뭐고
지금 완제품이고 포장이고 지금 나가야 될 제품이 많은데 다 하나도 못 쓰게 됐어요. 1층 건물까지 물에 잠긴 장터 안. 피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한 이 식당은 숟가락까지 흙탕물로 뒤범벅돼 성한 물건이 없습니다. 성수기를 맞아 쌀과 채소 등 미리 사놓은 식자재는 못 쓰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만 건졌어요. 제가 서 있는 화개장터 중앙에는 새벽부터 상인들이 내다 놓은 대형 냉장고부터 식탁, 식자재에 이르기까지 침수된 물건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라도 더 건져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건진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복구하려고 하면 아마 시일이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오늘 하고 또 내일도 다 올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이 일손을 모아서 강물이 휩쓸고 지나간 섬진강 주변은 처참했습니다. 1층짜리 궁도장 건물 3동이 급류에 못 이겨 구석에 처박혔고 운동기구도 못 쓰게 됐습니다. 강변에 심어놓은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물 빠진 녹차밭을 비롯해 감나무와 배나무까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녹차밭 4헥타르가 이번 비에 모두 물에 잠겨 수확을 앞둔 녹차잎은 전부 못 쓰게 됐습니다. 가공 시설 자체는 지금 전혀 못 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얘기하면 지금 내년 생산까지도 지금 지장이 있는 거죠. 하루 동안 40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경남 하동에선 건물 300여 동이 침수되고 4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한편 농경지 70여 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32년 만에 물에 잠기면서 초토화된 하동 화개장터에선 태풍이 북상하는 와중에도 복구 작업은 이어졌습니다. 또 제방이 터져 물에 잠긴 창녕에서도 복구 작업은 계속됐는데요. 그런데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피해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물이 빠지면서 모습을 드러낸 화개장터 마트 앞에는 못 쓰게 된 상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벌써 5톤 트럭 여러 대분을 내다 버렸지만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기름이 있어갖고 활용을 못해요. 기름 범벅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다 폐기치고. 약재를 팔던 가게는 진열장이 텅 비었습니다. 피서철을 앞두고 물건을 더 들여놓은 인근 가게는 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서철이라서 두세 배 많이 갖다 놨는데 하나도 쓸 게 없어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화개장터에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나와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 좀 도와주기 위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왔습니다. 폭우로 제방이 유실돼 물에 잠겼던 창녕군 이방면에서도 복구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강수위가 낮아지면서 들판을 가득 채웠던 물이 모두 빠졌고 긴급 대피했던 마을 주민들도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낙동강 제방은 응급 복구를 마쳤고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에서도 군인과 주민들이 모여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자동차는 아무것도 못 씁니다. 못 쓰고 다 내비리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비가 예보된 가운데 피해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비 피해가 커서 완전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해당 주민들의 시름도 깊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기록적인 이번 폭우로 인한 하동의 피해, 화개장터뿐만이 아닙니다. 섬진강변의 여러 마을도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하나같이 배수 시설이 없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물바다로 변했던 섬진강변 마을. 물이 빠지자 시작한 복구 작업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중증장애인 시설은 1층이 모두 잠겨 전기, 수도, 식당까지 망가졌습니다. 그나마 50여 명의 입소자 생활실은 2층과 3층에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 3층으로 장애인들 대피하고 나머지는 전기고 뭐고 단수가 다 돼갖고 저 보트 타고 와갖고 공급하고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그랬습니다. 인근 마을인 흥룡리와 호암리의 침수 피해도 컸습니다. 침수 시간은 8일 밤부터 9일 낮까지 3-4m 크기의 배나무가 거의 잠길 정도였습니다. 이 배농사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폐농입니다. 올해는.
이 뻘이 안에 다 들어가고 봉지 안에 뻘이 다 들어가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침수된 이들 마을에는 하나같이 물을 섬진강으로 빼내는 배수 시설이 없습니다. 강 수위가 높아지자 물이 빠지지 않았고 마을과 농지가 침수된 겁니다. 섬진강 제방에 설치된 건 강물의 역류를 막는 시설이 전부입니다. 섬진강 이제 물이 댐을 열었을 때 물이 역류를 하는 것만 방지할 수가 있지. 여기 비 많이 왔을 때는 뭐 효과가 없는 거. 피해가 컸던 두곡리 바로 옆 마을은 농지와 주택 모두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공사의 배수장이 24시간 물을 퍼낸 덕택이었습니다. 뚝시설은 어느 정도 좀 보강이 잘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내수가 차 있을 때 그 펌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는 또다시 내릴 수 있습니다. 수재민들의 바람은 피해를 줄이고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유독 침수 피해가 컸던 건 댐 방류량 조절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물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탓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화개천 범람으로 32년 만에 물에 잠겨 초토화된 하동 화개장터. 환강 범람으로 곳곳이 물바다가 된 합천군 율곡면과 쌍챙면. 두 지역 피해 주민들은 각각 상류의 섬진강댐과 합천댐이 방류량을 급격히 늘려 침수 피해가 커졌다고 호소합니다. 매미 때도요 400mm 비가 왔습니다. 여기에 400mm 비가 왔을 때도 여기 괜찮았어요. 어제 불과 230mm밖에 안 왔습니다. 비가 여기에. 이거는 수해가 아닙니다. 이건 인재입니다. 이거는. 합천댐의 방류량입니다. 평소 초당 300톤 정도였지만 지난 8일엔 평소의 9배인 초당 2,700톤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방류량에 합천댐 하류 지역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댐이 사실상 홍수 조절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 속에 근본적으로는 물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8년 통합물관리법 제정으로 물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다목적 댐과 용수 전용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전력댐은 산업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이, 하천 관리는 국토부가 맡고 있고 전국 17,000곳이 넘는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수 재난 상황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권한은 가지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른 부처로 떠넘기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는 결국 우리나라의 지수 정책은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다. 댐 관리 비판 여론에 수자원공사는 기상청 예보보다 많은 비가 쏟아져 급격한 방류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수 피해 양상이 제방 붕괴와 원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된 만큼 관련 기관 합동으로 면밀한 조사와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해로 정부의 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